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토가 2월 20일에 KYB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하고 13일 뒤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기 KYB를 신청한 다른 기업들도 이제 곧 줄줄이 승인받는 건 아닐까요? 혹시 지금부터 진짜로 엄청난 규모의 KYB 승인 폭발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집토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고 어떤 시점에 신청했으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면 그 안에 놀라운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집토는 단순한 신규 참여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애정을 수차례 드러냈고 파이 생태계 진입을 준비해왔다는 흔적이 많아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꾸준한 파트너십 구축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2025년 2월 20일 바로 오픈 메인넷 당일 집토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트윗을 올립니다. 메인넷 파이 지갑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또는 내일 무언가를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 이건 단순한 반응, 유도 트윗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기반의 사용자 참여 요청이자 KYB 신청 직후로 예상되는 시점에 나온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트윗. KYB 진행 상황에 대해선 법적인 이유로 말할 수 없다. 공식적인 답변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내부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1일에도 동일한 뉘앙스를 유지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곧 알려드리겠다. 이런 언급은 그저 모호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심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또한 파이 지갑과 앱 통합에 대해선 완전히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기술적 법적 절차가 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KYB만 진행한 게 아니라 시스템 연동까지 병렬적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집토는 단순히 그날따라 KYB를 신청한 업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수개월 전부터 파이와 협업하고 테스트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준비된 기업이었다는 사실. 게다가 메인넷 D앱도 당일에 런칭했고 엄청난 유입으로 오류가 발생할 정도였죠. 실제 서비스를 동반한 기업이 KYB까지 병행했다면 이건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본격적인 생태계 진입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하고 13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기보단 이 정도로 복잡한 글로벌 기업도 그만큼 걸렸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라는 질문이 훨씬 현실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지금쯤 신청했던 수많은 기업들, 특히 2월에서 3월에 KYB를 넣은 곳들은 도대체 언제쯤 승인을 받을까요? 7월 초중순에 터질지도 모를 KYB 승인 러시 가능성은 정말 있는 걸까요? 단순히 바람이나 소문이 아닙니다. 방금 살펴본 집토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약 4개월 13일 만에 KYB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단서가 됩니다. 집토가 2월 20일경에 신청했다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쯤 결과를 받을 시점이라는 거예요. 3월에 신청한 기업들은 그들은 아마 7월 중순 혹은 말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 즉 오픈 메인넷 직후에 KYB 신청을 쏟아냈다면 그 기업들이 줄줄이 한 달 간격으로 심사를 받고 7월 초중순부터 승인 통보가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확산이 아니라 파이 비즈니스 진입 대폭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러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이 한 번에 수십 개의 기업의 KYB를 통과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시한적 순서에 따른 누적 심사 결과가 몰려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승인되는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요인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서류 보안 대응 능력, 그리고 외부 제3자 심사기관의 요구사항 처리 속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KYB 신청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법적 서류, 기업 구조 설명 자료, AML 시스템 관련 증명 등 수십 개의 항목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심사기관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면 기업이 그걸 다시 보완해 보내야 해요.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해야만 최종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 7월 KYB 러시는 분명 가능한 예측이지만 그 속도와 양상은 기업들의 대응력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점에 승인 발표가 몰리기 시작하면 그건 단지 속도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대기하던 기업들이 심사 마무리 구간에 진입했다는 구조적 증거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KYB 심사는 정말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아니면 니콜라스나 코어팀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증을 먼저 시작하는 걸까요? 집토가 KYB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파이오니어들은 한 가지 의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신청 순서대로 심사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실제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이 의문은 단순한 상상이나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파이네트워크 KYB 시스템은 공식적인 우선순위 공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황은 드러납니다. 우선 집토처럼 규모가 크고 서비스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 먼저 승인받았다는 점.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집토는 단순히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빨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픈 메인넷 시점에 맞춰 D앱을 런칭했고 수많은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뒀다는 점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업이라는 신호를 강하게 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KYB 심사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준비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먼저 승인되는 게 아니라 심사기관이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정비를 마친 기업부터 처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3자 심사기관입니다. 파이코어 팀이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이 법적 기준, 사업 구조, 기술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비도가 낮은 기업은 순서가 아무리 앞서 있어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KYB는 접수 순위 아니라 검증 순위다. 그리고 그 검증 순서조차 외부 기관의 대응 구조와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알려면 먼저 코어팀이 모든 KYB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 구조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YB를 통과한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파이코어팀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된 KYB 승인 기업은 단 9개뿐입니다. 파이 생태계의 규모나 그동안 알려진 KYB 신청 기업 수를 고려하면 이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담긴 메시지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직 심사가 느리다는 문제로만 보기엔 무언가 더 있어 보입니다. 신청 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라면 도대체 왜 아직도 9개밖에 승인되지 않았을까요? 단순한 병목 현상일까요? 아니면 코어팀 내부에 어떤 기준이나 전략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쯤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집니다.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적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만약 수천, 수만 건의 KYB 신청서가 파이코어팀에 몰려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신청서들이 전부 아무런 선별 없이 외부 제3자 심사기관으로 자동 전달된다면 문제는 곧바로 비용입니다. 심사기관은 그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심사기관은 당연히 심사를 의뢰한 주체인 파이코어팀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즉, 모든 신청서를 그대로 넘겼다간 코어팀이 그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구조라면 코어팀 입장에서는 사전 선별 절차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자원 관리와 생태계 신뢰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 접수 순서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준비 상태를 기준으로 1차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진정성 있는 사업 계획, 실존 기업 여부, 최소한의 기술적 연동 능력 등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걸러낸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토처럼 파이와의 기술 통합을 실제로 구현했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로직과 D앱까지 완성한 기업이 먼저 심사 대상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결국 이 방식의 심사는 불공정이라기보다는 생태계 전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선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왜 우리는 여전히 대기 중인가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건 코어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9개라는 숫자에서 읽어야 할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선별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을 테고 KYB 같은 절차는 훨씬 쉽게 통과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토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규모가 크고 여러 국가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심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 훨씬 많아졌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집토가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들의 법인 등록 정보, 대표자 신원, 세금 등록 상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KYC 운영 방식 등 각 나라별로 다른 기준의 문서를 제출하고 그걸 하나하나 검토받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에요. 어떤 국가는 모든 문서를 원본으로 공증과 번역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국가는 실시간 온라인 인증 시스템으로만 검증해야 합니다. 그럼 심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많은 국가의 법령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문서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오해 소지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주고 기업은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고 이런 반복이 생기면서 심사는 점점 길어지는 거죠. 집토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력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나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더 크고 글로벌한 기업이 오히려 KYB 승인에선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했다는 점. 하지만 이건 단점이 아니라 정확히 파이 네트워크가 원하는 생태계 기준을 증명하는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파이 생태계는 단순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하고 기술적으로 준비된 신뢰 가능한 기업들만이 운영되는 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신생 중소기업이라면 심사 항목이 적어서 훨씬 더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글로벌 기업은 복잡하니까 심사에 오래 걸리겠지만 단순한 구조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은 제출할 서류 양 자체는 글로벌 기업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업 영역도 단일 국가에 한정돼 있고 법인 구도도 단순하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심사기관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 적기 때문에 더 빨리 통과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서류 양이 적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존재합니다. 여기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대응 능력입니다. 외부 심사기관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류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특정 항목을 해석하거나 재작성하라는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때 기업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전체 심사 기간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막힌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거나 문서 작성 경험이 부족하거나 요청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보완 요청이 계속 반복되죠. 게다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같은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 항목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건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아예 KYB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규모가 작아도 KYB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한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오히려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업의 크기나 명성이 아니라 준비와 대응의 정확도. 그게 KYB 통과의 진짜 기준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KYB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집토처럼 말이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신청한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 중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집토는 통과했는데 왜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대기 중일까? 그의 답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서류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진입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파이 생태계는 단순히 파이 코인으로 결제되면 OK라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기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진입 문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법적 완전성. 기업이 자국의 법률을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외부 심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했는가. 파이는 탈중앙을 외치지만 무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니콜라스가 꾸준히 강조해온 지점이기도 하죠. 둘째, 기술적 일관성. 파이 지갑과 연동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디앱이나 플랫폼이 실제 작동 가능한가? 단순히 명목만 내세운 허위 프로젝트는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집토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보다 먼저 승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다른 기업들 중 상당수는 여기서 걸리고 있는 겁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했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까지 갖춘 곳은 아직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파이코인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 즉 진짜 서비스보다는 이름 걸기에 가까운 시도들은 심사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수많은 앱이 파이로 결제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이를 실생활에 연결하는 환경, 이게 진짜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 중인 기업들은 단순히 심사 지연 상태가 아니라 줄을 서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누가 먼저 준비됐고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순서에 따라 하나씩 문이 열릴 겁니다. 심사 비용 문제로 인해 코어팀은 준비된 기업들부터 선별적으로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실제로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 바로 지금 이 7월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직전에 결정적인 시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통과하느냐에 따라 파이 생태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